안녕하십니까. 스탁몬스터 채널의 이호석 과장입니다. 주식시장은 늘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금호석유의 경영권 분쟁입니다. 흔히들 경영권 분쟁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이제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주가가 올라간다든지 떨어진다든지 하는 큰 폭의 변동을 보이기 때문에 다소 위험한 투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그것이 아니라 혹시나 하는 기대감도 이제 공존하는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모두가 알만한 기업의 경영권 분쟁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도 다소 달라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플레임은 금호석유화학인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 혼동이 없으시도록 주식시장에서 불리는 이제 금호석유라는 이름으로 통칭해서 부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기업이 분쟁에 들어가면 왜 주가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하는데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한 주당 한 표의 이결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 그 현재 보유한 주식의 수, 지분만큼 의결권이 생겨나게 되는 건데요. 결국엔 경영권은 이 지분을 많이 보유한 쪽이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지분 51%를 확보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제 지분을 가져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감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우호지분을 많이 확보하느냐의 대결이기 때문에 결국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주식을 매수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요. 당연히 정해져 있는 수량을 양측에서 서로 매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양측의 공격적인 매수를 통해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점차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점점 품절주가 되는 양상을 띠고요. 품절주가 되면서 시세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실 것은 경영권 분쟁의 시발점입니다. 금호석유의 박철환 상무가 먼저 포문을 열었는데요. 지난 27일 공시를 통해서 기존 대표 보고자와의 지분 공동 보유 및 특수관계를 해소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박철환 상무와 박창구 회장이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점이 공식화되었는데요. 다음날 28일 금호석유는 입장문을 통해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박철환 상무가 사회이사와 감사 추천, 그 다음에 배당 확대 등을 주주 제안으로서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주 제안을 명분으로 해서 사전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경영진의 변경이라든지 이제 과다 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비상식적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에 따라서 불쾌감을 나타낸다라고 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태를 두고 과거에 이제 형제의 난에 빗대어서 이제 조카의 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금호아시아나의 가계도를 보신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가계도입니다. 고 박인천 창업주께서 1946년에 택시 2대를 시작으로 국내 10대 그룹까지 성장한 금호아시아나 그룹은요, 그의 장남인 이제 박성룡 회장이 2대 회장, 그리고 둘째인 박정구 회장이 3대 회장에 역임을 했습니다. 박정구 회장이 타계한 이후에 삼남인 박삼구 회장과 사남인 박찬구 회장이 공동 경영 체제를 이어왔었는데요. 박철환 상부는 3대 회장이었던 고 박정구 회장의 자녀로 현재 금호석유의 상무의식 체계에 있습니다. 현재 갈등을 겪게 된 박창구 회장의 자녀는 박준경 전무와 박주영 상무가 있는데요. 특히 박준경 전무의 경우에 이번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지난해 5월 박철환 상무와 같은 나이인 박창구 회장의 장남 박준경 상무가 전무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동반 승진 못했다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 이러한 결정을 내는 데 있어서 불씨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앞서 형제의 난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요. 금호석유는 계열분리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3남 박상구 회장과 4남 박찬구 회장의 공동 경영 체제라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동등한 지분을 기반으로 해서 형제 공동 합의서에 따라서 이제 경영을 해왔었는데,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의 인수 후에 처리 과정에 있어서 이제 2009년부터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인수 이후에 그룹 전체에 위기가 오게 된 것인데요. 이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사남 박창구 회장은
대한통운을 매각해서 대우건설의 부지를 막자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를 삼남 박상구 회장이 반대하면서 석유화학을 이제 계열 분리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네, 형제의 난에 이어서 조카의 난이 발생할 것이 유력한 현 시점에서 금호석유의 지분 구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철환 상무가 현재 지분의 10%를 보유하면서 개인 1대 주주에 올라 있고요. 상대방인 박창구 회장이 6.69%, 그의 장남인 박준경 전무가 7.17%, 그리고 차녀인 박주영 상무가 0.98%, 그 외에 이제 기타 특수관계인이 0.03%로 이제 박창구 회장 측 우호 지분이 총 14.87%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8.1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사주가 18.36% 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아직 변수가 있는데요. 2019년 박창구 회장의 배임 혐의를 근거로 그 사내이사 재선임의 반대표를 던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민연금은 박창구 회장이나 박철환 상무 중에 어느 쪽의 편을 들었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구도만 보았을 때는요, 14.87% 대 10%로 지분 대결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3에서 4%의 지분을 취득했다고 알려진 IS 동서가 박철환 상무의 우군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야기가 달라지게 될 텐데요. 양측이 거의 동등할 것이라고 본다면 시중에서 유통되는 48%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 소액주주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 박창구 회장 측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배당 확대, 두 번째가 자사주 매입인데요. 배당 확대를 통해서 기존 주주들이 받을 배당금을 늘려주는 것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현재의 주가를 부양해주는 것은 금호석유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 그리고 앞으로 투자할 의향이 있는 예비 투자자들에게도 큰 매력으로 다가갈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에 대한 명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른 한 가지 측면을 또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박철환 상무가 현재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보이시는 공시를 통해서 박철환 상무가 금호석유의 84,000주가량을 주식담보대출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분으로 치면 2.78% 정도 됩니다. 어제 종가인 24만 4,500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대략 2,073억 정도 대출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식담보대출 이자가 가장 낮은 것이 2.1%, 가장 높은 것이 2.7%이기 때문에 대략 2.4%로 평균 내어서 계산을 해본다면 약 49억 7천만 원 정도가 1년에 이자로 지불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월로 환산해보면 한 4억 정도 될 텐데요.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 금호석유 최대주주한테 이 정도 이자가 과연 부담이 될까 싶기도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월 4억, 연간 49억 7천만 원이라는 이자는 굉장히 큰 돈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번에 배당이 확대된다면 박철환 상무가 굉장히 큰 수혜를 볼 거라는 점입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가 오르더라도 개인 1대 주주로서 수혜를 볼 것이고요. 이번 행보는 이러한 수혜들도 고려했겠지만 기왕 꺼낸 칼이니 칼을 뽑았을 때 경영권까지 가져올 수 있도록 우호 지분까지 이미 확보해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3% 룰인데요. 상법 개정에 따라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에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게 됩니다. 현재 금호석유의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는 사회이사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상법 451조에서는 이제 감사위원회를 3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고 그 중에 3분의 2가 사회이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4명 중에서 현재 2명의 임기가 올 3월에 끝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월 주주총회에서는 1명의 감사위원을 충원해야 합니다. 박철환 상무가 현재 독자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이사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3% 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구 회장과 장남 박준경 전무의 의결권 또한 각각 3%씩 총 6%로 제한되게 될 텐데요. 박철환 상무의 지분 10%도 3%로 의결권이 제한되긴 하겠지만 박 상무의 경우에는 앞서 우호 세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권민석 IS 동서 대표이사와 그의 개인회사, 사모펀드 등이 3에서 4%의 주식을 쪼개서 나눠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 3% 룰을 피하려면 3월 주총에서
비판해서 감사위원을 사내이사로 선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감사위원회의 투명성이 기존보다 후퇴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이미 작년에 유사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바로 한진칼인데요.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부사장을 앞세운 삼자연합의 대결 구도였습니다. 이 사례를 보아서 알 수 있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영권 분쟁 발생 시에 기업의 펀더멘탈과 무관한 주가 변동성을 보여왔다는 것이고요. 본업 이외의 요소를 통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되는 순간에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기회와 위험이 공존한다는 점을 영상을 통해서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유사한 점을 보았으니 다른 점도 찾아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로 과거 형제의 난에서 보았듯이 계열 분리를 통해서 분쟁이 조기 합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호 PNB 등 계열사를 넘겨받아서 계열 분리를 택하거나 최근 인수했던 금호 리조트를 박상무가 넘겨받아서 경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수한 금호 리조트를 박상무가 맡는 등의 합의안이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는 박철환 상무가 재벌가와 혼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한진칼의 경우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우호 세력으로서 끌어들일 수 있는 재벌가 인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상무의 경우에는 GS그룹의 반개인 코스모그룹의 허경수 회장의 사위고요. 큰 매형은 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차남인 김선엽 아도니스 부회장, 둘째 매형은 장세용 키코스 홀딩스 대표, 셋째 매형은 허재명 일진머티리얼스 대표입니다. 만약에 분쟁이 발생하고 이러한 우호 세력들이 가세를 한다라고 하면 경영권 분쟁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내용입니다. 제가 맨 처음 서두에 우량한 기업의 경영권 분쟁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금호석유는 실제로 경영권 분쟁이란 이슈가 없더라도 충분히 주목해볼 가치가 있는 기업입니다. 우선 2020년 4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영업이익이 2,934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37%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742%라는 큰 폭의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실제로 화학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큰 폭의 실적 성장세를 보여준 업체인데요. 이런 뛰어난 4분기 실적은 주주 친화 정책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현재 배당 확대라든지 자사주 매입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더욱더 가속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시장 투자자들이 금호석유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는데 좋은 호재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저와 같이 금호석유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영상 시작과 마지막에 어떻게 바뀌셨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이 항상 위험하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경영권 분쟁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의 의견이고요. 저희 의견이 다른 분들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금호석유라는 회사에 어느 정도 매력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확인해서 영상으로 제작하든지 아니면 댓글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스탁몬스터의 이호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